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정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은 종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42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베트남 전쟁의 고통과 후유증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베트남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900명, 그리고 후유의증이라는 전대미문의 세계 의학사전에도 없는 그러한 단어 속에 살아가는 87,271명의 후유의증 환자, 그리고 2세 환자 122명, 총 13만 9,293명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엽제 전후에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의 임원 두 분을 모시고 그 당시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전략,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지회장 김광수입니다. 네, 고엽제 전후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고엽제 전후에 회원들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보훈병원이나 네. 신탄진 보훈병원, 네. 서울 보훈병원, 네. 광주 보훈병원, 네. 여러 군데서 무진장 고통을 받고 있는 회원들이 우리 고엽제 전원들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또 우리 사무장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시지회 사무장 정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은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 외과병원 병력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 대사관이었던 브라운 대사와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1965년 2월에는 비둘기 부대가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65년 10월 9일 최초의 전투병력인 해병 청룡 부대가 파병이 되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맹호부대와 함께 십자성부대, 백구부대 등이 수송 담당과 군수 지원을 위해서 파병되었고 1966년 4월 16일에는 해산진 부대와 1966년 8월 15일에는 백마부대가 마지막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느 부대의 소속이었습니까? 청룡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청룡부대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베트남에 가신 날짜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네, 68년도 8월 16일 날 배를 타고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사무장님도 역시 청룡부대. 예, 청룡부대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같은 날짜에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1966년도 네. 10월 3일 날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미국은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렌치 핸드라는 작전을 폈습니다. 이 작전은 월맹군들이 밀림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밀림 속에 숨어 있는 월맹군을 나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농경지에 농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써 월맹군들이 자급자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맹군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러한 밀림 지역을 없앰으로 해서 도시로 이주하는 그러한 작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제초제 살포액만 하더라도 8,360만 리터가 살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살포액의 80%가 우리 한국군이 주둔한 지역에 살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뭐 고엽제가 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네. 뭐 하도 더운 나라기 때문에 네. 더우면은 고엽제가 뿌릴 때 네. 비가 오는 줄 알고 그거 갖고 목욕도 하고 네. 했습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도 마찬가지셨나요?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고엽제라는 것이 이 제초제가 얼마나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을 전달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다 받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철모로 받아서 뭐 몸에다가 뿌린 분도 계시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눈, 코, 귀, 또 피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네요. 예. 네. 이 고엽제 중에서 그 미군이 그 살포한 제초제 중에서는 지금 고엽제라고 명명되고 있는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제초제가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예. 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그 15종류의 그 제초제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 오렌지는 245T와 24D 이것을 혼합한 그런 제초제인데요. 이 혼합 당시에 이 불순물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불순물이 그 명칭이 TCDD라는 건데요. 이게 트리, 클로로, 디벤조, 파라, 다이옥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독성이 강한 거냐면 그 0.15g이 치사량이라는 청산가리보다도 10,000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비소의 3,000배나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해주지도 않고 보상 역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제초제를 맞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맞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초제라는 건 생각도 못했고 네.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아래로다 살포하면은 네. 그것이 우리는 제초제인지 가랑비가 오는 건지 네. 모르고서 그렇고. 우리는 전투를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초제를 우리 몸에 안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시죠. 네. 그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전투복을 입으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네, 전투복 입고 또 여기에 방탄조끼도 네. 입으셨을 테고. 그러니까 온도는 뭐 39도,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걸 벗고 샤워도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네. 그런 전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목이 마르니까 수통에 물을 흐르는 물을 갖다가 받아서 거기에다가 그 소독약 몇 알만 넣고 예. 그냥 마시기도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그 문제의 제초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당시 보면은 이제 그 제초제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종류의 그 제초제가 뿌려졌는데요. 이 명칭이 이제 그 가장 그 독성이 강한 지금 말씀드린 에이전트 오렌지, 그거 말고도 에이전트 그린이라든가 블루라든가 또 퍼퓸이라든가 핑크라든가 화이트 이런 것들이 뿌려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상부로부터 어떤 그 지시를 받았거나 이런 거 없이 고스란히 몸에 안고 이렇게 오셨는데 미국에서는 1978년도 이 고엽제 부분이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그 미 의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그 파월 그 주한 미군 그 대장이 그 청문회에 불려가서 그런 부분을 증언도 하고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마 안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78년도 그런 문제가 이슈화 되는데 세계적으로 경악스러운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납니다. 1981년도에 머리는 2개이고 다리는 붙어있는 샴쌍둥이가 배틀만에서 태어나거든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1984년 5월 7일 날 이 고엽제 환자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1억 8천만 불을 갖다 보상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보면 1984년도에 중앙일보에서 이 고엽제에 대한 기사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다룬 기자를 파면 조치하고 그리고 그 기사 자체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상받을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한 것이죠. 네,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다가 1991년 12월에
호주 한인회장이 고엽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우리 한국 예. 사람들에게. 그게 비로소 이제 이 고엽제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993년에 우리나라도 이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상 수준을 보면은 굉장히 그 미미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그렇죠. 정도 받으시고 계신가요? 제가 6급 1학년인데 네. 14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사무장님 어떻게 봐요? 저는 그 경도라는 그렇죠, 게 그 등급이 있어가지고 네. 경도 41만 8천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엽제에 직접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나는 병명이 12가지 종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후유의증이라는 예. 그 병명이 21가지인데 그러면 그 그 후유의증에 후유의증에 속하는 것이죠. 네. 그 지금 2세들 중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장님 아시는 분 중에서 지금 조치원에는 네. 2세 환자가 없고요. 네. 이제 충청남도에는 2세 환자로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우리 사무장님이 또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 고엽제 살포가 1925년 그 제네바 의정서에 의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네바 그 의정서의 내용이 그 전쟁 중에 화학무기 살포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고엽제 자체가 화학무기화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침묵 중에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미국 법에 보면 그 전쟁 중에 그 관련된 것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기화되어 있습니다. 또 외국인인 경우는 더군다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제네바 의정서의 합의를 깬 그러한 그 화학무기 살포였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얼마든지 대화를 해볼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장님 생각도 예, 저도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당시에 보면 그 1966년 3월 4일 브라운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외무부 장관이었던 그 이동원 장관하고 그 주한미 대사였던 브라운 대사와의 그 합의 각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전 용사들에게 참전 수당을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네, 전투 수당을 주겠다. 또 현대화 지급을 하겠다. 또 모든 비용은 참전하는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겠다. 또 차관도 제공해주고 경부고속 건설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투 수당 같은 경우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라는 그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전투 수당 나온 것을 그 10.8%만 지급을 하고 그 89.2%는 국고로 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318억 5천만 달러라는 것이죠.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문제 제기를 그 고엽제 전후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하나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뭐를 해줘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네. 우리 정부에서 중앙에서 아무리 저기 힘쓴다고 해도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중앙의 차원에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그게 안타깝죠. 네. 지금 그 2007년도 2월 15일 날 그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던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후유의증 환자도 후유증과 같이 같은 상황으로 취급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해줘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지금은 이 경도, 중도, 고도라는 것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급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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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거기다가- 전우들이 네, 거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서운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군요. 예. 네, 거기에다가 네, 정부에서 이 등외라는 저기가 있어요. 네,
경도, 중중도, 고도가 있는데 네. 거기에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네. 등회라는 저 있어요. 아, 급수가. 등회. 그러니까 경도 외에도 등회. 네, 등회라고 있는데 네. 그 등회 환자들을 갖다가 이 양 구제를 하려고 우리 중앙에서 사무총장님이나 네. 회장님이나 무지하게 애를 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정부에서 그거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투수상 같은 경우도 국고 귀속이 돼서 사실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무역이라든가 무역의 그 수지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9억 달러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2억 달러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참전하셨던 피해 대가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야 지금 저 구체적인 그 계획은 없고요. 네. 저 중앙에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당시 보면은 그 40대의 그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마치 그 베트남이라는 곳에 가서 성관계로 인한 매독이 걸렸다든가 또 이게 그 도의적으로 어떤 그 문제될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온 병이다. 이렇게 이제 우매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살한 분들도 꽤 있고 예, 많이 또 있죠. 자기가 왜 이렇게 그 몸이 시름시름 앓면서 죽어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정확히 차려주고 또 거기에 걸맞는 보상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앙 차원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주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그 계십니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우리는 뭐 중앙 차원에 가서 제기를 할 수도 없고 네.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중앙에서 어떻게 조치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지시 따라서 우리가 따라줄 뿐입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사무장님은 따로 네, 저도 그런 중앙회 차원에서 네. 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항상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육신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 10년에서 잠복 기간이요. 10년에서 25년 이후에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육신은 그 분해도 안 되고 이게 조금만 그 축적이 돼도 이게 그 계속적으로 암을 비롯해서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예, 그러한 그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다행스럽게 세종시에는 고엽제 환자의 그 2세 환자들이 없다는 거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지혜 차원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회원들 일일이 파악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네. 네. 우리 사무장님도 또 뭐 열심히 또 예, 도와주실 필요가 앞으로 있겠네요. 사무장 일을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숨겨져 있는 것도 발굴하고 네. 여러 가지 좀 고엽제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쓰겠습니다. 그 우리 고엽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회원 중에서 정말 살기 어려운 회원이 전체 그 프로테지로 봤을 때 몇 퍼센트나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는 다 어렵게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사무장님 파악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그 고엽제 전후회 차원에서 혹시 뭐 그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고엽제 전후에서는요, 사업소가 있는데 사업소에서 이 벌어들이는 돈 갖고 우리 전후들을 갖다가 지금 충남만 해도 16개 시군지인데 네. 저 일개지에 한 7, 8명, 근 10명씩 네. 한 달에 5만 원, 7만 원씩 이렇게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5만 원, 7만 원 이 지원금 가지고는 90%에 달하는 고엽제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예. 그럼 그것도 뭐 정부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고엽제 사업을 해가지고서 네. 그 돈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장님이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 취임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새롭게 취임하신 만큼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대책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 고엽제 그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좀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회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보시죠.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시장님이나 이하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우리 회관에 이렇게 거주하게끔 해주고 우리 네. 회원들 오면 저 복지사업 하는 데서 보탬에 되게끔 만들어주고 네. 그런데 조금 더 네.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 시장님이 도움을 주시고 네. 정부에서도 뭐 도움을 주면 더 좋고 네. 시장님이 도움을 줘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같은 건 없으신가요? 아유 구체적으로 뭐 우리 지금 우리 고엽제 전후에서 지금 차를 한 대 주고 있는데 네. 그 저 차도 하도 노후됐고 네. 그런 차도 좀 하나 바꿔주고 네. 또 금전적으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사무장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저는 사무장으로서 네. 회장님이 계획에 세운 데 따라서 네. 보조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고엽제 전후회에 나와서 두 분 임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6월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고엽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시지 말고 반드시 이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 발전과 또 이 나라의 현대화에 제일 선봉에 서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는 그러한 호국 보훈의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